이거 심각합니다. 지금 10월 15일 대책 발표하고 나서 이걸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. 내 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정말로 많이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 DSR 금리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규제 지역? 좋아. 토지거래 허가구역 갭투자 못해? 좋아. 그런데 왜 이걸 빼먹고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독보적으로 이 설명을 기깔나게 해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번 규제 중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3.0%로 금리를 올린다고 했어요. 이거는 이제 수도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. 이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제가 분류를 했어요. 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시행을 했는지 이걸 알아야겠죠.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금리 3.0%가 의미하는 게 뭔지,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3%를 우리 대출 금리에 적용시키는 거야? 궁금하시겠죠. 그리고 나서 적용을 했을 때 10월 15일 전과 후로 나눠서 얼만큼 대출 금액이 바뀌었는지 제가 다 정리했어요. 계산 직접 해봤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첫 번째로 이 스트레스 DSR을 왜 시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, 정부에서 오는 대출받는 이 차주, 이 사람의 신용을 걱정하는 거예요. 갑자기 변동형으로 금리를 설정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빨리 바뀌게 되잖아요. 갑자기 2%였다가 6%로 올랐던 코로나19 시대에 그때 약 2년 만에 거의 한 4%가 올랐거든요. 그렇게 변동금리를 설정했다면 내가 처음에 원리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나중에는 3배가 올라가요. 이런 위험성 때문에 애초에 향후에 금리가 변동으로 설정하게 되면 오를 수 있으니 너를 걱정해서 미리 한도를 줄여서 이만큼만 대출을 내주겠다라는 그런 좀 약간 걱정,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 그럼 스트레스 금리가 뭐냐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계산식이 나오냐면, 이건 알 필요 없지만, 자, 1번에서 2번을 뺍니다. 과거 5년 동안 최고로 과중평균 금리가 있을 거예요. 최고치, 5년 중에서 최고치. 그리고 현재 과중평균 금리를 뺍니다. 자, 그걸 뺐을 때 기존에는 최하 1.5에서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3%까지 끊겠다라고 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어떤 규제를 적용했냐? 야, 너네 상방 없어. 하방이 3%예요. 3%부터 4, 5, 6, 7, 8, 9%, 10%까지 올라도 상방을 막지 않았어요. 그리고 하방도 1.5에서 3%로 올랐단 거예요. 자, 예를 들면 1번에서 2를 뺐는데 이 차이가 1%예요. 그러면 1%? 안 돼. 최하 3%로 해서 금액을 설정한단 말이에요. 이거 이해 가셨죠? 자, 이 3%는 1번에서 2번을 뺀 최하점이 3%고 그 위로 상방을 이제 없애버렸다. 자, 그러면 스트레스 금리가 계산이 될 거잖아요. 지금 현재 시점에는 이걸 빼도 3이 안 되는데 이제 3%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세 번째로, 그래 3%라는 건 알겠어. 그럼 이게 실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. 설명해 드릴게요. 이번에서 스트레스 금리가 3%로 설정이 됐어요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%로 설정되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이 어떻게 되냐? 우리가 금리를 설정할 때 변동형인지 혼합형인지 주기형인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, 너가 만약에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이 됐을 때 바로 대출에 적용을 하겠다가 6개월마다 영향을 받는다. 그게 변동형. 혼합형은 첫 5년은 고정이에요. 고정으로 5년을 쭉 가져가다가 5년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6개월마다 바뀌는 걸 혼합형. 세 번째, 주기형은 5년마다 고정이에요. 5년 고정. 그 뒤에 5년 시점에 시작해서 고정. 5년. 그러면 이 시행 목적에서 자주 바뀌게 됐을 때의 위험성 때문에 얘네들이 이 시행을 했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변동성이 얼만큼 적냐, 많냐, 이 차이거든요. 그렇게 했을 때 이 3%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수치가 달라요. 자, 변동형은 얘네들의 목적에 맞게 그냥 100%로 가산을 해버립니다. 자, 혼합형은 80%예요. 그리고 주기형은 40%예요. 와, 차이가 엄청나죠? 원래는 이게 30%, 60%였는데 또 강화시켰어요. 일단 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취지로. 자,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
시중은행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금리 조건이 뭐예요? 바로 주기형이잖아요, 주기형.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이 주기형 상품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. 왜냐? 이걸 해야지 상품도 많이 팔리거든요. 자,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. 수치가 어떻게 나오나. 자, 이거는 그대로 3%, 이거는 2.4%, 자, 이거는 1.2%가 가산이 됩니다. 이게 엄청났어요. 보세요. 원래는 이게 하한선이 1.5였죠. 그럼 2배로 늘어난 거예요. 이게 1.5, 1.2, 0.6% 금리에 가산이 됐다는 건데 지금은 2배로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겁니다.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지금 현재 4.2%로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DSR 우리 소득에 따른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이 1.2를 더해서 5.4%로 계산을 해버립니다. 그러면 내 한도가 당연히 줄겠죠. 이 차이거든요. 딱 외우세요. 지금 스트레스 금리가 3%면 주기형으로 했을 때 1.2%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 소득 한정액 산정할 때만 이렇게 가산이 되고 실제로 대출 이전할 때는 4.2%로 내게 됩니다. 그냥 한도만 최대 한도만 줄이겠다 이거예요. 네 번째로 실제 적용 금리를 1.2%를 가산했을 때 어떻게 바뀌냐? 자, 조건은 이래요. 30년 상한입니다. 그리고 원리금 균등 4.2%.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. 금리가 바뀌게 되면 오르게 되면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고 낮아지면 더 높아진다. 근데 현재는 4.2% 제가 설명드렸고, 자, 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 두 개가 달라요. 일단은 원리금 균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인 사항으로 조건을 했고, 제가 표를 하나 띄워드릴게요. 연봉이 3천만 원부터 1억까지 제가 기존에 대출을 가산을 하기 전에 얼만큼 나왔고 이거를 1.2%를 더하게 되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제가 다 계산했어요. 이거는 크게 오차가 많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한번 살펴볼게요. 제가 두 개만 뽑아봤습니다. 연봉이 5천일 때 3억 1,700이었는데 이번에 1.2%를 또 더했죠. 원래는 0.6%가 더해졌었어요. 근데 두 배로 올라서 1.2%를 더했죠. 그렇게 되면 한도가 2.97, 2천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. 왜냐면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1,000만 원 차이가 정말로 크거든요.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면 1억일 때는 6억 3,500이 나왔는데 지금은 6억이 좀 안 나오죠. 한도가 얼마나 줄었다? 거의 4,200만 원이나 한도가 줄었습니다. 이게 400만 원도 아니고 1,000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또 연봉이잖아요. 이거 1년에 어떻게 모을래요?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리부터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를 다 알려드렸습니다. 제 영상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영상들이 많거든요. 앞으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좀 파악해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. 그리고 내 집 마련, 지금 시기가 정말 조용할 겁니다. 당분간은 규제적으로 묶이게 되면 좀 조용하거든요. 하지만 앞으로 떨어질 변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고 신고가가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있지 않을까. 일단 매물 잠김 현상은 많이 나타날 거고 나중에 전세 가격도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 시장 잘 버티시고 잘 준비하시고 자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.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주제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신청해 주세요. 제가 답변 드리고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똑한 내 집 마련은 붓서유 소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